안녕하십니까.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2025년 1회차 평면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좌는 이제 평면 모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계획하는 방법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 1회차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지는 것들은 일단 1층 부분인데요. 1층 부분들 내용 좀 한번 판단해 보죠. 1층에서 이제 이격거리는 당연히 3.3, 1.5 이렇게 이격거 했고요. 6.9, 6.9, 2.1, 6.9, 6.9 이렇게 이격거리를 띄었습니다. 왼쪽은 1.5 띄었고요. 7.5 띄었고 이격거리, 그 다음에 9, 9, 9, 9 띄었습니다. 9 곱하기 6.9 하면은 60평방미터 정확하게 나오죠. 전동일체어 25평방미터 집어넣었고요. 부출입구 접근성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전동일체어도 접근성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상부 점선 정확하게 표시했습니다. 이 상부 점선 놓치시는 분들 많아요. 절대 안 된다. 마지홀도 상부 점선, 요것도 놓치시는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은 이쪽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출입문 방향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풍실 에너지 절약 확실하게 집어넣으셔야 된다. 방풍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두 가지. 그래서 방풍실을 넣었다 뺐다, 있다 없다, 요 채점이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탈의실, 샤워실, 탈의실, 샤워실 이렇게 집어넣었네요. 그 다음에 아쿠아테라피 1.4, 그 다음에 0.25, 0.25 해서 요거 다 합해서 1.9 모듈로 작업을 했고요. 사용 동선을 고려해서 남녀 구분했고, 그 다음에 부출입구의 접근성 확보했네요. 주방 요거 0.4, 요거 0.4에서 0.8 모듈 집어넣었고요. 공동거실 1.7 모듈 집어넣었고요. 화장실 집어넣어서 어르신방 남자 0.8 모듈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창고도 빠짐없이 집어넣었습니다. 이거 창고 요거 절대 누락하시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누락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 득점 포인트에서 좌우된다, 완전히 점수가 확 바뀐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강의해 드리려고 이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도면에서 빠지면 꽈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일종의 그것들 이제 참고로 하나씩 보고 계시고요. 일단은 몇 가지 사항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보는데요. 일단 마을사랑 보호수목 조방 설계 조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진입마당 면하게 작업을 하고요. 진입마당 면하게 보호수목 포함한 진입마당 계획을 했죠. 10m 도로에 면에서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했고요. 주출입구를 통해서 진입마당 다음에 주출입구 다음에 마지홀로 가는 동선 설계 조건 그대로 준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닝 계획을 하라겠는데 일단 어르신방과 공동거실, 그 다음에 주방 식당까지 조닝 계획으로 정확하게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H라고 써야 되겠죠? 당연히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대변기 2개 정도 되는 6m에 5m 정도 되는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PD 박스, 그 다음에 EPS 박스, 그 다음에 장애인 승강기, 그 다음에 직통계단. 진료 처리는 0.7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는 1.0입니다. 그래서 모듈화해서 계획을 했고요. 내부에서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밖에서 들어가는 문. 내부에서 들어가는 문은 그냥 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누락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당락의 결정사항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추럴 액시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의무심이 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번 액시스, 즉 도시에 관련된, 도심축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추럴 액시스, 즉 자연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것도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관여도를 좀
분석할 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쪽이 이제 조망에 관련된 조건을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 기준, 로이 복충률이 적용 이런 데 이제 통창 같은 데 이렇게 집어넣고요. 휴게데크 0.5 집어넣고요. 동아리방 0.9 집어넣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망에 관련된 조건으로 해결을 해봤습니다. 돌봄센터 0.5 모듈이 이제 코어에 가깝게 집어넣었던 거 확인하셨고요. 돌봄 라운지 개방형 벽체, 창업 라운지 개방형 벽체 설치하였습니다. 화장실 0.15, 0.15 요거 합해서 0.3 모듈 집어넣고요. 학습실 0.7, 활동실 1.7, 돌봄교실 1.2 해서 5개 놀이데크 이용하는 1.0 모듈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요렇게가 이제 한 모듈의 그룹으로 본 거죠. 그룹으로. 그 다음에 창업교육이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한데 1.7에서 8m 도로에 접하게 별도로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레벨은 이제 당연히 4.2라고 적죠. 이쪽에 1층에 이제 0.0이라고 적었으니까요. 피난 방향으로 따지면 일단은 이제 2층은 안쪽으로 열려야 되겠죠. 계단실 쪽으로 열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2층 장애인 화장실은 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을 이제 아래층, 1층은 설계 조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층은 이제 2층은 설계 조건에 이제 특별히 언급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노이즈 시설이니까 2층도 장애인 시설을 좀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자기가 이제 제한하는 부분이죠. 제한하는 부분. 근데 제한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거 뭐 누락했다고 뭐 크게 점수가 까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왜 4.2로 하느냐, 무장애라 그래요. 무장애. 설계 조건에 있죠. 예, 고려사항에서 무장애라고 설치를 했으니까 요게 이제 레벨이 0이 되는 거고 요게 레벨이 4.2가 됩니다. 이것도 주체점 포인트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누락하면은 뭐 거의 꽈락에 근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충률이 처마를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로이 복충률이 설치한다든가 요것들, 그 다음에 방화 셔터, 이것도 틀리면 꽈락이다. 그래서 뭐 틀리면 꽈락인 거 맞네요. 그래서 방화 셔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채점 포인트다. 그 다음에 60점 이하로 나올 수도 있다. 평면이 다 맞았다. 내용이 다 맞았다. 근데 나는 왜 점수가 안 나올까? 이런 것들이 놓쳐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놓쳐서. 그래서 이런 것들 놓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상부 처마 끝선, 뭐 이거 구름선으로 하라 했으니까 구름선으로 하고요. 10m 도로에 면하게 놀이데크 설치하는 거. 설계 조건 적어주는 게 좋습니까? 안 적어주는 게, 적는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어줄 거면 정확하게 적어주고 애매하게 적지 말고요. 정확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제한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내용이었겠지만 설계 조건은 적어주면 적어줄수록 득점 포인트로 아주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에 관련된 거, 이쪽에 이제 한 존으로 묶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하나 존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의 존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이렇게 하나의 존으로 묶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존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 묶으라고 나온 것들은 이제 요 정도 정리가 되고요. 나머지들은 뭐 특별히 묶어라, 위치를 지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창업교육은 위치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돌봄센터는 코어에 가까우라고 했고요. 영상 편집은 특별한 면적에 대한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었어요. 마을 사랑은 정확하게 보호수목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1.1이고 이건 0.7인 이유가 이쪽에 이제 복도가 있으니까 복도만큼 셋백한 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약간 억지로 들어간 것 같다 느낌은 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감점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반드시 모듈 개수만 하고 면적까지 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0.8인데 이게 뭐 몇 평방미터고 이게 1.2인데 이게 몇 평방미터고 이렇게까지 구하지 말아라. 그냥 모듈 개수만 맞으면 그냥 밀어 넣어라. 예, 이거 이제 밀어 넣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평면 문제는 풀다 보면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3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며칠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풀다 보면 또 머리도 아프고 안 풀리고 또 고민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일도 봐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이해하고요. 그렇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풀어보는 훈련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만이 실력 향상이 된다. 그 다음에 가끔 함정에 빠졌다라는 착각을 하시는데 함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를 풀 때 함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연 그리드법을 사용했는가, 내가 모듈을 정확하게 집어넣었는가, 내가 그룹핑을 정확하게 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내가 그룹하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하다. 나는 모듈로 하는 게 편하다. 나는 그리드로 하는 게 편하다.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자기가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그리드로 들어가서 모듈로 들어가고요. 모듈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되면 저는 그냥 그룹으로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세부 계획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 과정들의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가서는 이제 2시간 만에 딱 끝내고 딱 60점 맞을 정도의 평면만 완성시키고 나오는 이런 훈련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건축사 시험이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기 전에 설계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거 다 고려사항, 설계 조건, 도면 작성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2번씩 강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셔라. 사이트 구성 요소, 공용 공간 구성 요소, 설계 조건, 도면 작성 이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거 틀리면,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사이트 구성 요소 놓치고요. 공용 공간 구성 요소 놓치고요. 설계 조건은 거의 맞춰요. 근데 도면 작성 사항에서 누락사항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이트 구성 요소라든가 뭐 공용 조건 뭐 이건 대충 맞았다고 쳐요. 근데 도면 작성 사항 뭐가 빠진다, 방아 셔터 빠진다, 뭐 예를 들어서 레벨 안 썼다, 그 다음에 뭐 피난 방향 잘못했다,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점수가 많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용지를 한번 봤어요. 답안 작성 용지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답안 작성 용지가. 그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뭣도 그리고 보호수목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방위 표시 있고요. 자, 그러면 내가 계획을 할 때 여기가 이제 꽉 찬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치수 쓸 공간도 부족해요. 근데 뭐 내가 여기다 x1, 2, 3, 4, y1, 2, 3, 4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다 이거죠. 치수가 안 나오면 축성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주인공만 정확하게 한다. 중요만 정확하게 한다. 그 다음에 1층하고 2층 위치 틀리지 마라. 요거 좀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수목 이거 그리는 거 누락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뭐 꽈락이죠. 이거 안 그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만점을 맞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60점의 포인트에 가깝게 문제를 푸는 게 2교시예요. 그래서 2교시 전략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해야 60점 넘어간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